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4월 4일 오전 10시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내용은 어제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어제 경제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 지표랑 그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그리고 서비스 구매자 지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였는데 사실 이제 어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업률이 줄었고 그다음에 고용이 매우 정상화가 돼서 고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런 지표가 발표를 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해야 정상인데 사실은 이제 어제 저런 지표가 발표를 했음에도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어제 일봉상에서 십자 도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저런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제 2025년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셧다운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도 비트코인과 리스크 있는 자산들이 하락을 하는 현상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금리 인하를 하면 뭐하나 계속해서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20K, 130K에서 지금 현재 66K까지 하락하는데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랑 같이 이런 이제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이제 현상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됐다.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이랑 이란의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원유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유 전쟁 이슈 관련주들이 뭐 오보스나 디카르고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사실 오보스랑 디카르고 이런 전쟁 코인들은 뭐 지금 현재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좀 재료들이고 사실 전쟁 이슈 같은 경우는 너무 단발성 재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카르고 지금 전쟁 이슈가 계속 터져서 원유 차트는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고점 저항 맞고 계속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다행히 위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재료가 소멸되면서 다시 이제 6.5원짜리까지 내려가는 요런 이제 무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단타로만 보시기 바랄게요. 오버스도 똑같아요. 오버스 같은 경우도 11원에서 24원까지 거의 2배가량이 올랐지만 그리고 지금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이제 12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디카르고는 지금 이제 해협 봉쇄 때문에 좀 악재가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디카르고한테는 호재가 살아있어서 이런 디카르고가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는 거지만 사실 이런 거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하더라도 단타로만 보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차트를 잠깐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일봉의 모양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주황 색깔 선이 62평선이고요. 여기 자리에서 빨간 색깔 이평선이 62평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오른쪽은 이더리움이고 왼쪽은 비트코인의 차트인데 이 62평선만 보더라도 62평선을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은 패러럴 채널, 그러니까 평행 채널을 아래로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채널을 돌파하면서 62평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 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 한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져요. 그런데 추세를 만들어질 때 상승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를 만드는 거를 상승 추세라고 표현을 하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걸 하락 추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바로 이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코인이에요.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 안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이탈,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현재 바닥에서 뭔가 이제 역해된 숄더가 나오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미 차트를 돌려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트의 역해된 숄더를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하락 추세에서 역해된 숄더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2300에서 2400달러까지 저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더리움 차트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저는 강하게 지금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뭐 코인이 좀 떨어진다, 코인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뭐 알트코인도 손절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 시장에 좀 그 강한 AI 알트코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주도주가 됐던 코인들을 여러분들 매수가 내려오면 조금 담아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이제 U자형의 컵핸들 모양을 좀 만들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런 U자형의 짧은 컵핸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1970달러를 지지해주고 바닥에서부터 이런 채널을 그려가지고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단기적으로는 요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주봉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더리움의 주봉도 너무 좋죠. 이더리움 주봉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큰 그림,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게 보라 색깔이 242평선인데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상승 채널을 좀 그려보면 이런 채널로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이 하단에 RSI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 고점에서부터 700만원 선에 저항 맞고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얼추 바닥에 다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뭐 되게 좋은 뉴스들도 많이 떠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스테이킹을 좀 꽤 많은 수량을 스테이킹을 좀 다 넣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뭐 재단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락을 할 때 이더리움 재단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미리 말을 하고 매도를 한 거예요. 이더리움 재단에서 운영비로도 사용을 할 거고, 이더리움 뭐 그때 당시에 개발 그 메인넷인가 그게 일정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더리움을 좀 매각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이제 좀 이더리움을 더 개발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이더리움을 매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도가 전부 끝났고 오히려 이더리움을 더 이상 매도하지 않는 형태를 보여주는 스테이킹에 더 넣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지금 자리가 얼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RSI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추세를 좀 돌려준다면 1차적으로는 380만원 선, 주봉에 380만원, 일봉에서는 360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뭐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좀 살살 이제 분할 매수 가격은 290만원, 260만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되고요. 290만원 선부터는 좀 무난하게 이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괜찮은 알트코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분석드렸던 코인이긴 합니다.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니어 프로토콜인데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일봉상에서 현재 RSI 골든 크로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지금 이렇게 피보나치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지금 자리에서 그 상승 추세가 여기서부터 상승 1파가 나왔고 지금은 현재 0.38이랑 0.5레벨을 지지해주고 있는 N자 눌림목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상승한 거는 거래량도 없고 장기 입형에 저항 맞고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N자 상승으로 올라가는 패턴인데 요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여기서 2,500원짜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본다면 이런 U자형 이후에 컵을 만드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컵 바닥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176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상승을 한번 하면서 이제 2000원짜리까지 1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2,000원짜리를 가다가 저항 맞고 밀려버리게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런 헤드앤숄더의 패턴으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꺾이면서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나온다면 무조건 2,000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손절을 1,750원 잡고 익절가를 2,000원 정도 1차 잡고 2차를 2,300원에서 2,5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인은 렌더 토큰인데
랜더는 사실 제가 진짜 무수히 많이 추천을 드린 코인이에요. 여기서도 추천드리고 45% 올랐고 또 여기서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도 아마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매수가를 안 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쌍바닥의 패턴이 보여주면서 장기 입형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수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근데 그때도 분명히 계속 그냥 홀딩해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좀 매도하신 분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눌림목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눌림목 가격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 잡으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이 중요한 그 전고점들의 눌림목을 보면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전고점들이고 그 다음에 추세 지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지는 구간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은 2740원. 그래서 2,700원짜리까지 한번 내려오면 1차로는 2,750원에 1차 진입, 그 다음에 2차는 2,600원에 2차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한 2,55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밑으로 눌려줄 때 분할 매수 싹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3,500원짜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